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대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까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AI는 대세라고 하는데 정작 수익은 언제 나는 건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이례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수익 전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고객 계약을 근거로 한 선언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AI 수익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 거대한 투자의 진짜 수혜를 받을 숨겨진 섹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2025년 주주서한에서 AI 투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매년 나오는 주주서한이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CEO들이 AI 투자에 대해 말할 때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얼버무리거든요. 그런데 제시 CEO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쏟는 돈의 상당 부분이 2027년과 2028년의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입니다. 제시 CEO는 이게 직감에 의존한 투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실제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형 계약도 다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들은 향후 실적 발표에서 깜짝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주주서한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요. CEO가 직접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의 자신감이 허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아마존 연간 매출 7,1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한화로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은 800억 달러로 17% 늘었고 AWS 클라우드 매출도 1,290억 달러로 20% 성장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영어로 FCF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 382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7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전부 투자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 걸까요? 아마존이 2025년 한 해 설비 투자에 쓴 돈은 1,318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85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65%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이보다 더 늘려서 약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로 약 28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8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4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크게 세 곳으로 향합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 파워를 담을 물리적 공간이 필수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인디애 나주에는 485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용 시설을 가동 중인데 이건 축구장 680개를 합친 면적과 같습니다. 둘째, 자체 개발 AI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AI 칩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마존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습용 트레이니엄과 추론용 인퍼렌시아 시리즈입니다. 2025년 말에 공개된 트레이니엄 3는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어 칩 하나가 2.52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냅니다. 페타플롭스는 1초에 1,000조 번 연산한다는 뜻인데 이게 칩 하나의 성능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차세대 트레이니엄 4도 이미 개발 중이고 성능은 트레이니엄 3 대비 3배 이상 향상될 전망입니다. 자체 칩 개발에만 500억 달러, 약 7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생태계 구축입니다. 아마존은 AI 기업 엔스로픽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클로드라는 AI를 만든 회사로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프로젝트 레이니어라는 이름으로 인디애 나주 시설에 약 50만 개의 트레이니엄 이칩을 배치해서 엔스로픽의 AI 모델 학습을 전담 지원합니다. 이건 상당히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체 칩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동시에 유력 AI 기업을 자사 클라우드 AWS에 묶어두는 거니까요. 당장 1에서 2년은 현금 흐름이 줄어들겠지만 이 투자 고비를 넘기면 AI 인프라는 수십 년간 현금을 뿜어내는 캐시카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마존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빅테크 4개사가 동시에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19세기 골드러시를 떠올려보세요. 금을 캔 사람보다 삽과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돈을 벌었죠. 지금 AI 투자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 진짜 수혜주입니다. 첫 번째 수혜 섹터는 광통신 부품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만 개의 GPU와 AI 칩이 서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기존 구리 케이블로는 속도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광통신, 특히 실리콘 포토닉스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리 전화선에서 광 케이블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2026년 3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글로벌 광통신 부품 시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두 번째 수혜 섹터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아마존 자체 칩이든 엔비디아 GPU 등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제조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AI 칩의 필수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핵심 투자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빅테크가 AI에 투자하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에 광통신 수요가 폭발합니다. AI 칩 생산에 반도체 장비와 소재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 흐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무리 자신있게 말해도 결국 실적 발표에서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수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의 투자가 실제로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지 분기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마존이나 AI 수혜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면 세금 문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수익이 나는 순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거든요. 기본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양도 차익 중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가 부과됩니다.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입니다.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 주식으로 연간 1,250만 원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시다.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에 22%를 곱하면 세금이 220만 원입니다. 1,250만 원 벌었는데 220만 원을 내야 하니 실질 수익률이 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전 절세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연간 250만 원 이하로 끊어 팔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핵심은 실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완전히 0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 전략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둘째,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해외 주식 간 손익은 합산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다른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있다면 순이익은 200만 원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수익을 실현할 때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셋째, 가족 간 증여 후 매도입니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가 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오래전 싸게 산 주식의 양도 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과세 당국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유하는 것을 장합니다. 참고로 이 3가지 전략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250만 원까지만 매도하고 동시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서 손익통산까지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자 수익률만큼이나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의 AI 투자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건 2000년대 초 AWS 구축기와 놀라울 정도로 같은 패턴입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너무 많이 쓴다. 언제 돈을 버냐고 걱정했지만 AWS는 현재 연간 1,290억 달러 매출의 핵심 사업이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마존 주식 자체보다 인프라 공급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더 먼저, 더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돈을 쓰는 순간 이들의 매출은 즉시 올라갑니다. 아마존의 수익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위 곡괭이 전략이 더 빠른 수익 실현 경로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동시에 과열되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 상승과 전력 부족, 그리고 공급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2027년 수익 전환은 경영진의 전망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이 타임라인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때 현금 흐름 개선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2027년 수익 전환 스토리에 힘이 실리는 거고, 반대로 추가 투자만 늘어나고 수익 신호가 없다면 타임라인이 밀릴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투자는 기대가 아니라 확인의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관점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간 250만 원 한도를 넘기는 순간 22%가 빠져나갑니다. 수익이 클수록 분할 매도와 손익통산의 가치가 커집니다. 아마존의 AI 수익화 선언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 흐름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수익을 지키는 절세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